마강욱은 여리를 붙잡지 못했다. 붙잡으면 안 된다는 여리의 마지막 말이 그의 발을 묶었다. 여리는 강욱을 살리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 강욱의 심장이 지환의 것이란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하나씩 다친다는 오래된 공포였다. 강욱은 여리가 돌아서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렇게 가면 내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리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포기해줘요. 못합니다. 그럼 내가 더 잔인해질 거예요. 여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검사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 강욱은 여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붙잡기에는 여리의 얼굴에 새겨진 두려움이 너무 깊었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여리는 매 순간 또 다른 죽음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다. 그날 밤 강욱은 팽묘순을 찾아갔다. 묘순은 손자가 올 것을 예상한 사람처럼 차를 내놓았다. 강욱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여리 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말 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네 살리고 싶으면 떠나라고 했다. 강욱은 기가 막힌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여리 씨가 내 불행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가 곁에서 사람이 죽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다. 여리 씨 때문이 아닙니다. 네 심장도 그 요트 사고로 죽은 사람한테 받은 거라며. 그게 여리 씨 잘못입니까? 묘수는 차마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다. 강욱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굽혔다. 화를 참으려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게 손자 마음보다 중요해요? 강욱아, 내가 여리 씨 없이 멀쩡하게 살면 그게 할머니가 원하는 겁니까? 다 니를 위해서 그런 기다. 아니요. 강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머니 마음 편하려고 한 거죠. 묘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더 아실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강욱은 천천히 일어났다. 여리 씨한테 사과하세요. 못한다. 그럼 저도 당분간 못 옵니다. 묘순이 손자의 팔을 붙잡았다. 니한테 또 무슨 일 생기면 나는 못 산다. 강욱은 할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여리 씨는 그런 두려움을 12년 동안 혼자 견뎠어요. 강욱아, 할머니도 여리 씨를 혼자 만들었습니다. 강욱이 집을 나간 뒤에도 묘수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자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지키려던 손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원망을 봤다. 여리는 그보다 더 큰 원망과 마주하고 있었다. 레이나 호텔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지켜냈지만 해외 개발 사업의 분식회계 의혹과 차명법인 거래 내역이 동시에 터졌다. 언론은 여리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았고 투자자들은 12년 전 요트 사고와 레이나의 비자금 의혹까지 연결하기 시작했다. 호텔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여리가 차에서 내리자 질문이 쏟아졌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대표직에서 물러날 뜻은요? 차명법인의 실소유주가 레이나 일가라는 의혹을 인정하십니까? 요트 사고 당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리는 걸음을 멈췄다. 엄지수가 여리를 막아섰지만 여리는 직접 대답했다. 현재 제기된 의혹은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받겠습니다. 사퇴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전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집무실로 들어온 여리는 곧장 봉지욱과 엄지수를 불렀다. 문제의 자료는 레이나 재무팀 내부 서버에서 유출됐다. 공개된 문서 대부분은 실제 자료였지만 일부 숫자와 결제 시점이 조작돼 있었다. 진짜 문서 사이에 가짜 증거를 끼워 넣은 것이다. 지수가 유출 경로를 확인했다. 대표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 계정? 새벽 2시 17분입니다. 대표님이 보관 중이던 해외 법인 자료도 같은 시간에 내려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난 회사에 없었어요. 봉지욱이 접속 장소를 확인했다. 회장님 전용 집무실입니다. 여리의 시선이 굳었다. 백경자의 집무실은 승인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다. 경자 본인과 여리 그리고 오랫동안 회장 일가를 관리해온 몇몇 사람뿐이었다. 출입 기록은요? 삭제됐습니다. 복구하세요. 내부 보안팀이 이미 작업 중입니다. 여리는 유출된 문서를 한 장씩 살폈다.
문서 끝에 반복되는 특수 코드가 보였다. 12년 전 레이나가 요트 구입 대금을 처리할 때 사용한 프로젝트 번호였다. 사고가 난 요트는 강민환의 집안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회계 문서에는 레이나가 관리 비용과 선박 보험료를 대신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여리는 곧바로 민환을 찾아갔다. 민환은 이미 같은 문서를 보고 있었다. 여리는 그의 책상 위에 자료를 내려놓았다. 언제부터였어? 뭐가? 레이나를 타깃팅한 거. 민환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날 의심하는 거야? 요트 관리비를 왜 레이나가 지급했어?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그 요트는 내 동생이 죽은 곳이야. 내 동생만 죽었어? 민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도 죽을 뻔했어. 내 가족도 그날 이후 무너졌고. 대답해.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해? 민환은 자료를 여리 쪽으로 밀어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말은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려. 레이나가 흔들리는 건 나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내 회사는 레이나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 민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부터 시에나 계열 투자사가 레이나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많이. 민환은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매입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결제를 받은 것처럼 꾸며진 투자 지시서가 계열사에 전달돼 있었다. 서명뿐 아니라 민환의 내부 인증까지 정확했다. 민환은 여리의 의심을 피하지 못했다. 내가 지시한 게 아니야. 내 계정도 도용됐어. 누군가 우리 둘을 싸우게 만들고 있어. 아니. 여리는 차갑게 민환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레이나를 무너뜨리고 너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어. 민환은 지시서의 문서 코드를 확인했다. 요트 관리비 문서와 같은 번호였다. 12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강욱은 검찰청에서 고필동과 유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수사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추적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누군가 검찰 내부 자료와 레이나 문서를 함께 흘렸다. 필동은 조작 흔적을 찾아냈다. 이거 이 정도면 절대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누가? 천여리 대표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회사 계정으로 자료가 유출됐고 대표 명의로 결제된 문서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차명 법인 중 하나는 대표님 개인 계좌와 연결돼 있어요. 강욱이 계좌 번호를 확인했다. 여리가 과거 유학 시절 사용하던 계좌였다. 12년 동안 거래가 없다가 사고 직후 거액이 들어왔고 다음 날 전액 인출됐다. 여리 씨가 사용한 돈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강 검사님이 직접 나서면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사건에서 빠지겠습니다. 필동이 강욱을 바라봤다. 빠지고 나서 뭘 하시려고요? 검사가 아니라 목격자로 할 일이 있습니다. 강욱은 자신의 심장이식 기록과 지환의 사망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렸다. 12년 전 사고와 레이나 비자금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고 피해자의 심장이 나한테 왔고요. 이걸 공개하면 강 검사님 개인정보도 다 드러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천 대표님과의 관계도 수사받게 될 겁니다.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강욱은 지환에게서 받은 심장 때문에 여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할 것이다. 여리가 죽은 친구를 대신해 강욱을 선택했고 강욱은 연인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생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강욱은 자료를 감출 수 없었다. 지환의 죽음과 여리의 고통을 이용한 사람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수사팀은 곧장 레이나와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들이닥치자 옥계인은 천동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마강욱 그 자식이 내부 고발했어? 동준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했다. 신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놈 말고 누가 이런 걸 알아? 검찰에서 가져간 자료 중에는 우리 쪽에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게이가 동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걸 왜 회사에 뒀어? 어머니가 따로 보관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동준의 얼굴이 굳었다. 게이가 지시했다고 믿었던 메시지는 발신번호만 같을 뿐 실제 게이의 휴대전화에서 전송되지 않았다. 누군가 게이와 동준 사이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잘못하면 저희 둘 다 잡혀갑니다. 게이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한 일에 책임지면 되겠네. 동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저 혼자 책임지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대표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욕심냈어? 다 어머니가 시킨 일이잖아요. 증거 있어? 동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게이는 흔들리는 아들을 두고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복도에 들어서자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자료를 움직이고 있었다. 12년 전 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백경자, 강민환의 어머니 송희원, 그리고 사고 직후 사라진 요트 관리인. 게이는 오래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그 시각 여리는 회장실에서 백경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경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태어난 얼굴을 유지했다. 여리는 요트 관리비 문서를 회장 앞에 놓았다. 할머니가 승인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 누구를 지키려고요? 너. 또 저를 위해서였다고 하시려고요? 경자는 손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사고 뒤에 내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경찰이 알았으면 넌 피의자가 됐어. 그래서 기록을 숨겼어요? 내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누가 제 계좌를 이용했는데요?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알고 있죠? 지금 알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2회를 감당했어요. 여리가 몸을 일으켰다. 죽은 지환이를 매일 봤어요. 사람들이 다칠까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리야. 저한테 씌운 저주가 사실은 누군가의 범죄였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잖아요. 경자의 손끝이 흔들렸다. 여리는 할머니 앞에 대표이사 사직서를 내려놓았다. 내일 이사회에서 제 거취를 결정해주세요. 도망가겠다는 거냐? 반대해요. 그럼 이게 뭐야? 레이나를 방패로 숨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리는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았다. 제가 결제한 일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아요.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또 묻으면 할머니와 다를 게 없어요. 여리가 문으로 향하자 경자가 다급히 불렀다. 그날 요트에 타기로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여리의 걸음이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경자는 더 말하지 못했다. 누가 타기로 했는데요? 그만 가봐.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다. 여리는 결국 답을 듣지 못한 채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에서는 압수수색을 마친 강욱이 수사팀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강욱은 여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여리가 먼저 멈춰 세웠다. 검사님이 신고했어요? 내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막았을 겁니까? 적어도 준비는 했겠죠. 준비해서 뭘 합니까? 또 혼자 책임지려고요? 내 회사예요. 그래서 나하고도 헤어졌습니까? 여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여기서 할 얘기 아니에요. 난 여기서 해야겠습니다. 강욱은 여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다칠까봐 헤어졌다면서요. 지금 여리 씨가 다치고 있는데 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검사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져요. 내가 고발한 건 여리 씨가 아니라 여리 씨를 범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같아요. 다릅니다. 강욱은 압수한 상자 가운데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 여리 씨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걸 찾다가 검사님 인생까지 망가지면요. 그건 내가 선택합니다. 여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 때문에 선택하지 마요. 여리 씨 때문이 아닙니다. 강욱은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진실 끝에 지환이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심장이 지환이 거라는 이유로 평생 그의 대신 살려고 하지 마요. 강욱의 얼굴이 굳었다. 여리 씨는 아직도 나한테서 지환 씨만 봅니까? 여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면 강욱을 다시 붙잡게 될 것 같았다.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강욱의 눈빛이 무너졌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강욱은 여리를 지나쳤다. 여리는 끝내 돌아보지 못했다. 강욱의 걸음이 멀어진 뒤에야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 그날 저녁 레이나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게이 측 이사들은 여리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해외 투자사들은 계약 재검토를 통보했고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을 보류했다. 봉지욱은 사직서를 철회하라고 설득했다. 대표님이 물러나면 옥게이 관장 쪽에서 회사를 장악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직서를 내셨습니까? 이사들이 선택하게 해야죠. 대표님, 나를 믿어서 남길 건지 주가가 무서워 내칠 건지. 여리는 이사회에 들어갔다.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았다. 경자의 지분도 민원의 지원도 강욱의 수사도 자신의 방패로 삼지 않았다. 오늘부로 대표 권한을 이사회에 반납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게이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여리를 바라봤다. 이제야 책임질 줄 아는구나. 아직 안 끝났어요. 여리는 새로운 감사 보고서를 이사들에게 나눠줬다. 차명 법인 거래와 내부 자료 유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임시경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누가 위원장을 맡지? 외부 인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리는 게이 앞에 한 장의 출입 기록을 내려놓았다. 삭제된 회장실 출입 기록이 일부 복구돼 있었다. 문서가 유출된 새벽 회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천동준이었다. 동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작입니다. 직접 해명하세요. 게이가 아들을 노려봤다. 동준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더는 혼자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 제가 한 건 맞습니다. 게이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동준아,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동준은 휴대전화를 이사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게이와 나눈 대화가 저장돼 있었다. 하지만 재생된 내용은 게이가 지시했던 것과 달랐다. 녹음 속 게이는 오히려 동준에게 자료 유출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동준이 다급히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게 아닙니다. 누가 파일을 바꿨어요. 게이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헛웃음을 흘렸다. 살겠다고 이제 어미까지 파니? 동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확신했다. 게이와 동준보다 더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1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회장실에 출입할 수 있었고 검찰과 레이나의 내부망까지 알고 있었다. 회의 도중 여리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12년 전 요트 사건 기억나? 여리의 손이 굳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다. 진짜로 누가 죽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여리는 곧장 회의실을 나왔다. 지수가 뒤따라왔지만 여리는 멈추지 않았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사회 지켜요. 누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고. 지수에게 지시를 남긴 여리는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강욱에게 연락하려다 멈췄다.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더는 위험한 곳으로 강욱을 부를 수 없었다. 세 번째 메시지에는 외곽 선착장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여리는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 민화는 뒤늦게 메시지 내용을 전해들었다. 여리의 위치를 확인한 그는 강욱에게 전화했다. 여리가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강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느 선착장입니까? 12년 전 사고가 난 요트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혼자 보냈습니까? 나도 지금 가고 있어요. 강욱은 전화를 끊고 달려나갔다. 선착장에 도착한 여리는 버려진 관리동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진 건물 안에는 오래된 요트 장비와 선박 서류가 남아있었다. 여리는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왔어요. 대답은 없었다. 누구예요? 바닥에는 12년 전 사고가 난 요트의 운항일지가 놓여 있었다. 여리는 마지막 운항 기록을 펼쳤다. 탑승 예정자 명단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대신 마강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리는 명단을 다시 확인했다. 당시 강욱은 지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요트에 탈 이유도 없었다. 그 아래에는 다른 필체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탑승자 변경 완료. 천여리로 대체. 건물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여리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거기 누구야? 대답 대신 누군가 문을 잠갔다. 여리는 출입문으로 달려갔지만 열리지 않았다. 바닥으로 기름이 번지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강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리씨? 여리가 문을 두드렸다.
검사님 들어오지 마요. 강욱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몸을 부딪혔다. 뒤로 물러나 있어요. 안 돼요. 여기 검사님 이름이 있어요. 강욱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는 운항일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안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12년 전 선착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어린 강욱이 지환과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지환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강욱이 형이 오면 전부 말하겠다. 여리는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었다. 관리동 안쪽에서 젖은 옷을 입은 지환이 나타났다. 그동안 여리 곁을 맴돌던 모습이 아니었다. 지환의 목에는 누군가에게 졸린 자국이 선명했다. 지환은 문 밖에 강욱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형, 그날 요트에 탔었어. 문 밖에서 강욱이 굳어졌다. 지환은 여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누나가 기억 못하는 거야. 여리의 머릿속에 잊힌 장면이 파고들었다. 뒤집힌 요트. 물속으로 가라앉는 지환. 그리고 피를 흘린 채 지환의 손을 붙잡고 있던 어린 강욱. 여리의 손에서 운항일지가 떨어졌다. 문 밖에 강욱이 다시 외쳤다. 여리씨. 여리는 지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사님이 그날 거기 있었다고.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젖은 손가락이 문 밖에 강욱을 가리켰다. 형이 사고를 낸 거야.